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진대학교 간호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경민 교수입니다. 본 강의에 앞서서 드릴 말씀은 본 강의를 통해 저는 어떠한 상업적, 경제적 이득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과정 중에 발생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강의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강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이 퀄리티 BLS,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리듬 체크, 리듬 분석 및 제세동, 그 다음에 심장 정지 때 사용하는 약물들, 그 다음에 전문 기도기 확보 시점이라든지 그 위에 뭐가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심정지가 왜 발생했는지, 발생한 원인에 따른 교정 가능한 원인 치료하는 것들, 마지막으로 피카스, 심정지 후 통합치료, 심정지 후 통합치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생존사슬 여기 5개의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환자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심정지 전 단계로 브레인 데미지 없이 뇌손상 없이 멀쩡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OHCA, IHCA가 있는데 OHCA는 Out of Hospital Cardiac Arrest, IHCA는 In Hospital Cardiac Arrest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BLS 할 때는 보통 OHCA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칼스 자체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IHCA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이나스탈 카드 어레스트니까. 차이점을 보면요. 거의 비슷하죠, 고리가. 고리가 비슷한데 첫 번째 고리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뭐 비슷한데 그 병원 내니까 조기 인지, 그 다음에 소생팀 호출이 중요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심정지 예방. 병원이랑 환경 자체는 어때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고위험 환자들도 있죠. 따라서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심정지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RRT, Rapid Response Team, 즉 신속 대응 팀이죠. 또는 응급의료팀, 메디컬 이머전시 팀 이런 것들을 운영하도록, 이런 팀들을 운영하도록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리는 가슴 압박이 강조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 세 번째 고리는 신속한 제세동, 빨리 AED 또는 뭐 가능하다면 수동 제세동기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제세동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빨리 CPR 팀이 와가지고 전문 소생술을 이어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심정지로부터 심장이 다시 뛰게 된다면, 즉 로스크, ROSC가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의 약자니까 자발순환 회복, 자발순환이 돌아온 거죠. Return of Spontaneous Circulation. 로스크가 되면은 빨리 중환자실로 이동을 해가지고 심정지 후 통합치료, 목표 체온 유지 치료라든지 심정지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 치료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심정지가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치료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게 바로 심정지 후 통합치료입니다. 이 고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 환자가 심정지 전 단계로 멀쩡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스 알고리즘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팀을 잘 이끌 수 있는데, 우리 BLS 같은 경우는 가슴 압박, 인공호흡, 그 다음에 AED를 이용했었는데 칼스는 일단 팀 어프로치, 팀 단위 교육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슴 압박을 잘하고 인공호흡을 잘하고 그 다음에 제세동을 잘하고 전문기도기 삽관을 잘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팀 리더를 평가하는 거예요. 팀 리더가 가슴 압박이 좀 잘 안 되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또 교대를 시켜준다든지 적절한 약물을 쓰고 심정지 리듬에 따른 적절한 지시를 하고, 그다음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전문기도 삽관을 하고 삽관을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고 이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어야지 CPR 팀을 잘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부분이 일단 BLS 부분이죠. 아니 칼스, 즉 전문 소생술 교육에서 왜 기본 소생술 얘기를 하느냐 얘기할 수 있는데 BLS가 제일 중요합니다. 환자가 퍽 쓰러지고 나서 CPR 중단할 때까지 전 기간에 걸쳐 가지고 BLS가 깔려 있는 거고, 거기 위에 이제 ALS, 즉 전문 소생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소생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을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경민 선생님은
소화기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환자는 PUD, 펩틱 얼서 디지즈, 소화성 궤양으로 오전에 내시경을 하고 나서 지금 베드레스트 중입니다. 선생님은 이브닝번 간호사로서 환자 바이탈 사인 체크하러 갔더니 환자가 짧게 격려하더니 의식이 없어 했습니다. 환자 다리 사이에는 멜레나 은건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치료해보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일단 환자한테 달려가서 반응 확인, 어깨 두드리면서 반응 확인. BLS 하셨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반응이 없으면 빨리 복도로 나와가지고 스테이션이 되고, 우리 간호사 스테이션이 되고 빨리 소리쳐야겠죠. 여기 치료실에 심장지원자 있어요. CPRT 불러주시고, 이 카트, 일버전시 카트 위에 지수동기에 올려져 있거든요. 또 약물도 들어있고 하니까 이 카트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CPR 방송이랑 이 카트. CPR 방송 코드 블루라고 얘기하죠. 코드 블루 띄워주시고 이 카트 가져주세요 라고 합니다. 코드 블루가 CPR 방송이고 보통 코드 레드가 화재 방송이거든요. 예,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환자한테 돌아와서 호흡 및 맥박 확인 동시에, 호흡 및 맥박 확인, 호흡 확인과 맥박을 같이 동시에 몇 초 이내, 5초에서 10초, 반드시 5초 이상 하셔야 돼요. 5초 이상 10초 이내, 5에서 10초 동안 합니다. 그래서 맥박 확인은 경동맥이랑 가능하다면 대퇴동맥까지 하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경동맥, 대퇴동맥 동시에 하고 호흡 확인까지 같이 하는 거죠. 호흡 확인은 얼굴, 목, 가슴배를 순차적으로 쭉 훑어보시면 돼요. 특히 배랑 가슴을 잘 봐야겠죠. 움직임이 있는지, 있다면 정상적인지를. 그다음에 심정지 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심정지 호흡이라는 게 호흡은 아니라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심정지 초반에 이제 갑자기 머리에 피가 안 가니까 반사적으로 몸을 헐떡이면서 이상한 호흡을 하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불규칙한 호흡을 합니다. 이런 호흡을 하면 이제 맥박이 안 느껴지고 그런 사람이 고개를 헐떡이면서 이상한 호흡을 한다. 심정지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5초 이상, 10초 이내에. 없다로 판단되면 이제 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데, 가슴 압박은 속도, 위치, 깊이, 완전한 가슴 이완, 압박 중단 최소화, 이 5가지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속도.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너무 느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왜? 우리 가슴 압박을 할 때 심실을 짜서 혈액이 퍼지고 이완을 할 때 피가 채워지거든요. 그 채워졌던 혈액이 다음 압박 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하게 되면 피가 덜 차는 상태에 다음 압박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빈 펌프질만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이런 응급 상황에서 긴장되고 떨리니까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연구에서도 분당 가슴 압박 속도가 120회가 넘어가면 오히려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20회 넘지 않도록, 분당 100에서 120회니까 1초에 2번을 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일단 두 번째 위치. 위치는 가슴뼈가 흉골이죠. 흉골 반의 반지점. 흉골을 반으로 나눠서 아래쪽 가운데 지점. 여기가 바로 가슴 압박 위치가 되겠죠. 깊이는 약 5cm. 약 5cm. 5cm 이상인가요? 5에서 6cm? 성인 기준으로 몇 cm인가요, 여러분? 그쵸? 대한심폐소생협회 지침은 약 5cm입니다. 약 5cm. 미국 심장협회 AHA는 5cm 이상, 최소 5cm니까. 유럽 소생위원회는 5에서 6cm. 각각 달라요. 오늘 교육은 칼스 교육이니까 몇 cm? 약 5cm 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전한 가슴 이완. 가슴 압박을 했으면 가슴이 올라오도록 힘을 쭉 빼줘야 돼요. 그래서 피가 충분히 채워지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과서대로 가슴 압박을 해도 환자가 살아있을 때 심장 기능에 약 30%밖에 안 됩니다. 잘해봐야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슴 이완을 덜 하게 되면은 그마저도 덜 차겠죠. 피가 덜 차니까 다음 압박 때 가슴 이완이 덜 되면은 가슴 충분히 해줘야 되는 덜 되면은 이만큼밖에 안 해줬다. 그럼 어때? 피가 덜 차겠죠. 쭉 올라와야 되는데 이만큼밖에 안 차니까 나갈 피가 부족하겠죠. 카드가 없이 떨어지겠죠. 가슴 이완 잘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압박 중단 최소화. 심폐소생술 모든 기간 내에 가슴 압박 중단 시간은 10초 이내로 제한해야 돼요. 10초를 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그 CCF 이게 가슴 압박 분율, 가슴 압박 분율이라고 하는데 체스트 컴프레션 프랙션, 이게 뭐냐면 전체 CPR 기간 중에 고품질의 가슴 압박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환자가 퍽 쓰러지고 나서 CPR 중단할 때까지를 전체 CPR 기간이라고 했을 때 그 사이사이에 가슴 압박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게 60% 이상 나와야 돼요. 60% 이상. 그래야지 로스크 ROSC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얼하게 80% 이상 나와야 되고,
CCF가 10% 증가할 때마다 10% 증가할 때마다 환자 소생률은 11% 증가합니다. CCF가. 그러니까 어때요? 가슴 압박을 어떻게든 중단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ET-SHORT. ET-SHORT가 뭐죠? 그렇죠?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인데 날숨 끝에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수치화해서 측정한 거예요. 이게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입니다. 우리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심장이 펌핑을 하게 되면 좌심실이 펌핑을 하게 되면 전신순환,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올라가죠. 폐순환을 하게 되고 알베올러스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나오는 걸 측정한 거예요. 정상이 30에서 40인데 1m 머큐리인데 30에서 40. 근데 경험상 제가 CPR 할 때 보면 경험상 잘 나오면 13, 15 정도 잘 나오면. 예, 근데 10 미만이면은 가슴 압박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가슴 압박 위치가 잘못됐거나 너무 빠르거나 너무 얕거나. 그 CPR 리더가 여러분 CPR 하면서 이제 ET-SHORT 보고 이게 10 미만이면은 가슴 압박을 교정해줘야 돼. 뭔가 잘못된 거죠. 잘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완기 동맥압이 20 이상. 우리 CPR 하면서 A라인을 확보하도록 공고하고 있거든요. A라인을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A라인, 아테리얼 프레셔를 모니터링 합니다. 우리 이걸 한 이유가 관상동맥 관료압인데, 관상동맥이 뭐죠, 여러분? 그쵸.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동맥이죠. 이 동맥에 흐르는 압력이 어느 정도 이상 올라야지 심장을 다시 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관상동맥 관료압이 50에서 60이 정상인데, 관상동맥 관료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수환관제 카테터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체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CPR 하면서 관상동맥 관료압 측정하려고 그 수환관제 카테터를 넣는다는 거는 너무 인베이시브합니다. 그래서 너무 침입적이어서 그건 권장되진 않고, 그래서 우리 이완기 동맥압이 20 이상은 돼야지 관상동맥 관료압이 한 25에서 30% 나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완기 동맥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상동맥 관료압,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가 CPP가 그래도 한 25 이상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하는 걸 공부하고 있고요. 일단 2분마다 가슴 압박을 교체합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요, 약 90초 정도 지나면 가슴 압박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약 2분마다 압박자를 교체해 줘야 돼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2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압박자가 힘들어한다면 역할을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는 하이 퀄리티 BLS, 두 번째는 뭐예요? 리듬 체크. 프리로스크. 그 로스크 전에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BLS. 두 번째는 리듬 체크입니다. 왜? 우리 샤커블 리듬일 때, 샥이 필요한 리듬일 때, 즉 전기 충격이 필요한 리듬일 때 이게 1분 지연될 때마다 성공률이 7에서 14%씩 떨어지거든요. 분당 약 10%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2분 지연돼 버리면 성공률이 2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리듬 체크. 리듬 빨리 체크를 하는 거죠. 이 카트가 도착하면 빨리 리듬을 체크해가지고 샤커블 리듬이냐, 넌 샤커블 리듬이냐, 즉 VPIP, 심지세동이냐, 펄스위스 V텍, 모맥성 심지빈맥이냐, AC스톨, 무수축이냐, PEA, 정기적 무맥성 정기활동이냐, 이 네 가지를 빨리 1, 2, 3, 4 이 네 가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딘가에 빨리 봐야 돼. 일단 샤커블 리듬, VPB나 심지세동이나 펄스리스 V텍, 펄스가 없는 V텍일 때는 빨리 재세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약물보다도 빨리 전기 충격을 주는 게 중요해요. 전기 충격을 빨리 줘야 되고. 그래서 심정지, 심전도에 따른 네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네 가지 행위가.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이런 딱 네 가지 심전도 리듬이 띄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빨리 뭘 결정해야 되냐? 1번 맥박 확인, 2번 샥 줄지 말지. 이걸 빨리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 BLS 할 때, BLS 교육 받을 때 AED가 분석하는데 얼마나 걸리던가요? 그러니까 분석 진행 중이면 접촉 금지 하고 약 5초 정도 있다가 재세동 해야 됩니다. 충전 중 이런 멘트가 나왔잖아요. 약 5초 정도. 우리가 AED보다 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5초가 아까우니까 우리가 수동 제세동기를 이용한 거예요. 모든 수동 제세동기는 AED 모드가 있거든요. 내가 처음 리듬을 모르겠다. AED 모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수동 모드로 하는 이유는 5초보다는 더 빨라야 돼요. 5초 안에 빨리 뭘 결정한다? 맥박 확인할지 말지. 두 번째, 샥 줄지 말지. 자, 첫 번째 리듬. 맥박 확인하나요? 맥박 확인하는 이유는 맥박이 있을 것 같을 때 하는 거죠. 그 맥박 확인하는 동안에 가슴 압박은 중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자, 맥박 확인하나요? 그쵸, 맥박 확인 필요 없죠. 이건 심실세동, 즉 VPB고 빨리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그쵸? 맥박 확인 필요 없고 빨리 제세동이 필요하고 두 번째 리듬. 맥박 확인 하나요? 뭐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뭐 QRS가 있어 보이니까 이건 맥박 확인 해봐야죠. 맥박이 있으면 로스크, ROSC가 된 거고 맥박이 없으면 뭐죠? 모맥성 전기활동, 펄스리스 V택. 그래서 제세동이 필요하죠. 세 번째 리듬. 맥박 확인 하나요? 맥박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심장 아예 정칭에 딱 멈춰 있는 거죠. 무수축 맥박 확인 필요 없고 이건 제세동은요? 그렇죠. 당연히 잔떨림이 없으니까 제세동이 필요치 않죠. AC 스톨, 무수축. 네 번째 리듬. 맥박 확인 하나요? 뭐가 있어 보이죠? QRS가 있어 보이잖아요. 맥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봐야겠죠. 맥박 확인해봐야 되고 맥박이 없으면 PEA, P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그러니까 펄스는 없는데 전기적 활동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EA, 그러니까 심장이 쭉쭉 쪄야 되는데 못 짜고 까딱까딱 거리는 거죠. 그래서 맥박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잔떨림이 없으니까, 부르르 떠는 잔떨림이 없으니까 제세동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위에 두 개는 전기 충격이 필요하고 아래 두 개는 전기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 두 개는 반드시 맥박 확인이 필요 없고 오른쪽 두 개는 반드시 맥박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심전도가 여러분들 띄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전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지, 반드시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야지 팀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리듬 리그는 명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과정에 오셔야 됩니다. 자, 이거 맥박 확인 하나요? 1. 맥박 확인 필요 없죠. 무수축이니까. 전기 충격은요? 당연히 필요 없죠. 잔떨림이 없으니까. 딱 멈춰있는데 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까? 그렇죠? 자, 이건요? 맥박 확인 하나요? 적용화된 QRS가 없잖아요. 그냥 부르르 떨고 있는 거 이게. 그쵸? 맥박 확인 필요 없고. 전기 충격은요? 규칙성이랑 1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전기 충격이 필요한 심실세동, 즉 VP입니다. VP. 자, 이거 맥박 확인 하나요? 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예? 물론 와이드, 넓긴 하지만 QRS가 넓긴 하지만 뭔가 보이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맥박 확인 해봐야 돼요. 맥박이 있으면 처치가 아예 달라져요. 에미오다론을 쓴다든지 전기적 심율동 저하수를 하는데 오늘 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당연히 맥박이 없으면 전기 충격을 해야 됩니다. 맥박이 있으면 약물 치료나 율동 저하수를 하고, 맥박이 없으면 제세동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맥박 확인 하나요? 1. 맥박 확인. 뭐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 예? 물론 QRS가 와이드하긴 하지만 확인해봐야 돼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맥박이 있으면 PEA, 맥박이 있으면 로스크, 자발순환이 회복된 거죠. 맥박이 느껴지면은. 맥박이 없으면은 어때요? 이거는 바로 가슴 압박이어야 돼요. 전기 충격이 필요 없죠. 심장이 부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거 맥박 확인 하나요? 보이시죠? 물론 와이드하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보이죠? QRS가. 이건 맥박 확인 해봐야 돼요. 맥박이 있으면은 로스크, 자발순환 회복된 거고, 맥박이 없으면은 심장이 까딱만 거리거든. 까딱 이렇게 까딱까딱 거리면서 너무 느리게 까딱거리면서 전혀 펌핑을 못하니까 맥박이 안 느껴지는 거죠. 이건 바로 가슴 압박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거 맥박 확인 하나요? 이거 보이죠? QRS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맥박 확인 해봐야 돼요. 맥박이 있으면 로스크, 맥박이 없으면 역시 PEA. P가 펄스리스 일렉트리컬 액티비티, PEA. 이 PEA가 뭐냐면 맥성 전기활동입니다. 맥박은 없지만 전기는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전기치료.
전기 치료를 보면은 일단 패들, 들고 하는 패들이 있고 붙여놓고 하는 패드가 있는데, 여러분 BLS 할 때 패드 붙여놓고 했죠? 패드 뭐가 더 권장될까요?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패들? 왜요? 멋있어 보여서? 네, 패드가 아니라 패들이 아니라 패들. 이게 권장됩니다. 이게 패드가 붙여놓고 하는 게, 또는 패드 또는 패치라고 하는데, 왜? 제주도 하면 있어 중요한 거는 1번 신속, 2번 안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이 패들로 하게 되면요, 10kg 이상 각각 10kg 이상씩 압력도 눌러야 되고, 뭐 젤리도 발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 뒤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할 때 뒤쪽은, 내 뒤쪽은. 그 다음에 특히 ER 같은 경우 패드가 좁기 때문에 환자의 팔이 내 허벅지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당연히 이 패드가 더 권장됩니다. 근데 이 패드가 물론 CPR 하면서 딱 패드 붙여놓고 했는데 샥이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환자한테 이 패드 값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보험 심사팀에서 다 삭감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패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병원들은 삭감되더라도 패드를 씁니다. 패드를.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여전히 패드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사용하시면 되고, 패드가 더 권장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드가 패들보다. 왜?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세도 하는 방법을 보면은 일단 이제 VPB나 펄스가 없는 펄스리스 V택일 때 하게 되는데, 이 리듬, 첫 번째 리듬, 여러분 뭐 규칙성이라고 있어 1도 없죠. 심장이 부르르 떨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뭔가 규칙성이 있어 보이는데 펄스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펄세이션, 펄스를 만들어낼 만큼 얘가 쭉쭉 못 잡아내고 부르르 떨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것도 둘 다 전기 충격, 즉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제세동. D가 뭐죠? 그럼 D가 붙으면 제거예요. 제거. 다시가 아니라 제거. 뭘 제거하죠? 피브릴레이션, 그 잔떨림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동이 미세한 움직이니까 이거 제거하는 거예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게 아니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는 제일 먼저 오는 정을 켜고, 그 다음에 리드를 부착하죠. 인건빨 이렇게 부착을 하죠. 인건빨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흰색, 검은색, 빨간색. 그래서 이게 이제 패들 위치에는 반드시 비껴서 부착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 부착할 때 우리 기본관과 핵심 줄기에서 배우는 것처럼 그대로 부착하면 이게 딱 위치가 걸리거든요. 좀 멀찍하게 떨어져서. 그러니까 RA니까 여기 심장 기준으로 오른쪽 팔 아무데나 부착하시면 돼요. 이건 심장 기준으로 레프트 암 아무데나 부착하셔도 돼요. LL은 레프트 레그니까 심장 기준으로 왼쪽 여기 아무데나 부착하셔도 됩니다. 여하튼 심장을 여기 패들 위치를 절대 가리지 않도록 떨어져서 부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바로 주체 리드 2를 선택하는 이유는 1, 2, 3가 있는데 1, 2, 3 AVF, AVL 있는데 리드 2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리드 3개를 딱 붙였을 때 이게 이제 그 전기가 2, 3, AVF 이런 식으로 전기 벡터를 표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2가 어때요? 2가 심장 전기 흐르는 벡터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드 2를 선택을 하고요. 패드를 제일 바르고 이제 에너지 셀렉션 합니다. 에너지 셀렉션. 모노페이직, 바이페이직 있는데 전기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느냐,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끝나느냐. 이게 이제 모노페이직 한 번만 가니까 그냥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바이페이직을 씁니다. 제 신규 때도 모노페이직은 못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모노페이직은 360줄부터 시작하거든요. 바이페이직은 120에서 200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반도 안 되는 용량에서 또 훨씬 더 제거가 잘 되거든요. 잔떨림 제거 훨씬 더 잘 됩니다. 이런 근거 때문에 모노페이직은 거의 안 써요, 요즘에. 바이페이직 쓰면 되고, 바이페이직도 120에서 200줄이거든요, 용량이. 보통 제조사의 권장량을 따라라 하고 되어 있고, 제조사마다 에너지 파형이 다르니까 권장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수동기에 적혀져 있거든요. 수동 제수동기 보면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돼. 보통 150줄 많이 써. 150줄이면요 1800에서 1900볼트 가까이 돼요. 물론 줄은 운동 에너지고 볼트는 전기 에너지니까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단순 비교했을 때 2000볼트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체 충전을 하는데 충전되는 데 걸린 시간이 5초에서 7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보통 5에서 7초 정도. 그 짧은 시간에도 가슴 압박하다가 충전이 완료되면은 다 물러서게 한 다음에 하나 둘 셋에 샥 주겠습니다. 하나 할 때는 얼굴, 둘 할 때는 다리를 보죠. 얼굴 보고 다리를 보고, 셋에 샥 주고 넷까지 유지, 다섯에 빨리 떼는 거죠. 하나에 얼굴, 둘에 다리, 셋에 샥 주고 넷에 넷까지 유지, 붙은 채로 패드를 딱 연결한 채로 유지하고 다섯에 딱 떼는 겁니다. 그래야지 바로 가슴 압박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패들의 적용 위치가 스터넘하고 에이펙스가 있거든요. 스터넘 패들은 우측 쇄골, 오른쪽 클라비클 바로 아래에 바로 딱 누르면 되고, 에이펙스 패들은 좌측 유두 아래 바깥쪽, 그러니까 중심 외곽상에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딱 그림처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패드나 위치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시스템 많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메디케이션. 약물이 추가됐죠, 약물이. 메디케이션은 심정지 때 약물만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샥 주고 나서 리듬책, 1조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첫 번째 리듬에 AC스톨, 무수축이나 PEA, 문맥성 전기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리듬이. 사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는 VPB나 펄스 프리텍보다 AC스톨이나 PEA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여간 리듬이 이제 맞다면 빨리 약물을 써야겠죠. 특히 전기 충격이 필요 없는 리듬에서는 에피네프린을 빨리 쓰는 게 더 권장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가 다시 일로 갈 수도 있고, 리듬이 샤크블 리듬이었다가 넌 샤크블 리듬이 됐다가 넌 샤크블 리듬이었다가 또 샤크블 리듬이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약물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심정지 때 쓰는 약물은 크게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가지만. 일단은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은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 부신 수질에서 분비된 호르몬이고, 강력한 혈관 수축제입니다. 혈관 수축제. 그러니까 카디아 어렸을 때 1mg, 여기 보면은 안 보이네. 안 보이네. 한 앰플이 1mg, 1mg. 그러니까 3에서 5분마다 IV로 줍니다. IV로. 물론 IV 확보가 안 되면 IO, 인트라오세우스, 골강 내에다 직접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직접 주거든요. 드릴 같은 게 있어요. 그걸로 구멍 뚫어가지고 골강 내에다가 IO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O보다 IV가 당연히 선호되겠죠. 그래서 몇 분마다? 3에서 5분마다. 그래서 반감기가 2에서 3분이거든요. 에피네프린 반감기가 2에서 3분이니까 3에서 5분마다 계속 투여하는 거예요. 보통은 가슴 압박제 몇 분마다 교대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2분마다. 그래서 2번 교대할 때마다 4분마다 주기도 합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3에서 5분이니까 적절하게 지시하시면 되고, 이게 역할이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그 말초에 있는 혈액들이 심장으로 많이 되돌아오게 합니다. 비너스 리턴, 심장을 많이 되돌아오게 하고, 심장이 많이 되돌아오니까 어때요? 카디악 오픈, 나갈 피가 많아지겠죠. 코로나리 퍼퓨전 프레셔, 관상동맥 권류압이 증가하게 되고, 카디악 아웃분, 심박 출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정지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은 항인형 호르몬이죠. ADH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심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고 역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 수축. 혈압 올리는 약인데 에피네프린과 동일하게 혈관 수축을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바소프레신. 이게 안 보이네. 그냥 20유닛이요. 20유닛. 한 앰플에 20유닛이니까 두 앰플을 40유닛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대신 투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반감기가 15분에서 2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쓰면 돼요. 한 번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근데 이게 어때요? 에피네프린하고 비교한 연구에서 둘이 차이가 없었거든요. 둘 다 로스크가 잘 됩니다. 둘 다 차이가 없었어요. 둘은.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얘가 이제 어디에 보관하냐면 냉장 보관. 이머전시 카트 위에 맨 위에 약품 칸인데 거기에다가 초소형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얘를 딱 두 앰플을 보관해 놓을 수 없겠죠.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에피네프린만 계속, 아까 알고리즘 보면 에피네프린만 있잖아요. 아까 알고리즘에 에피네프린만 있는 이유가 얘는 냉장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여하진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투여하면 좋아요. 둘이 비교한 연구에 차이가 없었으니까. 언제 쓴다고요?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에피네프린 대신해서 투여할 수 있다.
양리장애 30분까지 지속되고 판정기가 15분에서 20분이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에미오다론은 심지성 부정맥에 사용하는 항부정맥제인데 이게 이제 나트륨, 칼륨, 칼슘 통로에 다 영향을 미친 복합적인 약물이죠. 심지어는 에미오다론의 양리작용이 다 밝혀지지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약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아드레날린성 수용체를 차단하는 약이고, 뭐 심지성 부정맥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스에서 언제 쓰냐면 리플렉토리 VPB나 펄스리스 VTEC. 리플렉토리가 불응성 또 난치성이라는 뜻인데 전기준비역 2번에도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 됐을 때, VPB나 펄스리스 VTEC이 제거 안 됐을 때 CPR 열심히 하다가 리듬 체크했더니 VPB였어요. 심지세동. 그러면 어때요? 일단 샥 주겠죠? 샥 제세동 150kg 샥 주고, 또 열심히 CPR 하다가 2분 뒤에 리듬 체크했더니 또 VPB나 펄스리스 VTEC이에요. 그럼 어떻게? 샥 주죠. 샥 주고 이때 에미오다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몇 미리그램을? 300mg, 300mg. 한 앰플에 150ml거든요. 여기 볼륨이 안 나와 있네. 용량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한 앰플에 150ml입니다. 150ml. 2앰플을, 2앰플을 300mg을 주는 거죠. 준비시켜놓고 세 번째 리듬 체크했더니 그때도 VPB나 펄스리스 VTEC이 지속되면 일단 빨리 샥 주고 바로 뒤이어서 준비한 에미오다론 300ml 투입하면 돼요. 샥 주자마자 바로 뒤이어서. 여러분 책에는 애매하게 나와 있는데 미국 심장약배 지침에서는 샥 2번 주고 준비시켜놨다가 세 번째 샥 주고 바로 뒤이어서 쓰는 게 바로 에미오다론입니다. 근데 에피랑 에피네프린하고 겹칠 수도 있겠죠. 에미오다론 300ml 주고 셀라인 20cc 플러싱하고 볼루스로 주고 덩이주사로, 그 다음 바로 뒤이어서 에피네프린 1mg 주고 셀라인 20cc 덩이주사 플러싱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리도케인도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리플렉토리 VP, 그러니까 난치성이나 불응성. 보통 전기축이 한 번에 제거가 되거든요. 근데 두 번에도 샥 2번 주고 나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VP나 펄시스 VTEC이 2번 이상 지속됐을 때 준비시켜 놓고 세 번째 샥 들어오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쓰면 돼요. 에미오다론은 kg, 즉 몸무게 고려합니다. 몸무게당 1에서 1.5예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다. 그럼 60에서 90mg 그냥 슈팅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주면 돼요. 그러니까 에미오다론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더 써볼 수 있습니다. 절반을. 세 번째 샥 주고 나서도 불구하고 네 번째 리듬 체크했더니 또 VPB나 펄스리스 VTEC이 지속돼요. 일단 샥 주고 절반 150ml 한 번 더 써볼 수 있습니다. 리도케인도 마찬가지. 리도케인도 이니셜로 첫 번째는 kg당 몸무게당 1에서 1.5ml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VPB나 펄스리스 VTEC이 지속되면은 한 번 더 써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 절반을 0.5에서 0.75mg per kg를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 말고 2%짜리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전문기도기 확보인데 언제 하느냐? 고품질의 가슴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고, 뭐 전기 충격도 필요시 들어가고 있고, 약물도 투여하고 있을 때, 심폐소생술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 이제 전문기도기 삭방을 고려하는데, 뭐 이런 것들 대체 기도기. 이건 이제 우리 그 일반적인 엔도트라케얼 튜브랑 차이점은 엔도트라케얼 튜브 훨씬 더 길거든요. 얘는 직접 목구멍에 들어가진 않고 우리 스프라글로틱이라고 하는데 그 성문 위에 성문 밖에 다 걸쳐 있는 거예요. 성문 밖에 걸쳐 있어가지고 여기를 이제 공기가 넣어주는 거죠. 공기가 이렇게. 이 아래쪽 뾰족한 부분이 식도 상부를 막는 거예요. 막고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환자한테 이제 기도에 성문 밖에서 공기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직접 이 자체가 우리 기관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그림 보면은 여기가 지금 식도 상부거든요. 식도, 기도고, 식도, 기도. 아니, 반대로 바뀌었네. 기도, 식도. 식도고, 식도 상부를 이렇게 딱 막고, 공기가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성문 밖에서 이렇게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궁극적으로 기관 삭관을 하게 되면 쭉 나면 기관이 이제 기관지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까지. 이쯤에 들어갈 거, 이쯤에. 크라니아까지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대체 기도기. 얼터네이티브 에어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가슴 압박 중단 없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 기관 삭관할 때 가슴 압박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중단해서 안 돼요. 가슴 압박할 때. 그래서 이거는 가슴 압박 중단 없이 그냥 삽입하면 돼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기관사과는 우리 라링고스코프로 보면서 이 성분, 그 에피글로틱을 보면서 집어넣잖아요. 집어넣기 때문에 쉽지도 않고 가슴 압박을 중단하게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기도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거 기관 삽관으로 바꿔줘야 돼, 나중에는. 엔도트라키얼 튜브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런 대체 기도기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언제 한다고요? 고품질의 BLS, 신속한 재세동, 적절한 약물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전문 기도를 확보를 고려하는 거죠. 어드밴스 에어웨이를. 근데 단 환자의 심장 정지 원인이 호흡성 심정지일 때, 호흡 못해서 발생한 심정지에서는 인공호흡을 빨리, 기관사까지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약물에 앞서가지고, 그래도 리듬 체크는 하고, BLS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리듬 체크 빨리 해서 샤크블 리듬 빨리 샥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기관사까지 빨리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물 쓰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심장 정지 원인이 호흡성 심정지가 아닐 때, 호흡성 심정지라는 거는 산소 포도가 떨어지면서, 아스마나 COPD 환자가 산소 포도가 떨어지면서 하트레이트가 느려지면서 발생한 심정지는 기관사까지 빨리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때 하면 되고, 그리고 백마스크, 이 마스크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30대 2. 가슴 압박 환기율이 30대 2. 그 인공호흡 할 때는 가슴 압박을 멈춰야 돼요. 같이 해버리면 파이팅이 일어나니까 공기가 폐로 안 들어가겠죠. 백은 짰는데 글쎄 가슴을 눌러버리면 공기가 폐로 안 들어가니까 효과적으로 인공호흡 할 수 없겠죠. 그래서 30대 2로 하고 1초 동안 백을 짜기. 너무 강하게 짜거나 백을 길게 짜면 공기가 폐가 아니라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폐만을 야기하게 되고 구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1초 동안 백을 짜기. 그다음에 짜는 양은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가슴 체스트 라이징 눈으로 보면서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 기도기에 삽관돼 있으면은, 기관 삽관돼 있으면 이때는 어때요? 가슴 압박 중단 없이. 이때는 가슴 압박해도 백 짜면 공기가 다 폐로 들어가니까 가슴 압박 중단 없이. 그 다음 백은 얼마나 짜요? 1초 동안. 오버 1세컨드니까 1초 동안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초에 한 번, 또는 분당 10번, 또는 가슴 압박 10번당 한 번. 이게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분당 10번이 6으로 나누면 어때요? 6초에 한 번 아니에요. 그쵸? 6초에 한 번, 분당 10번, 가슴 10번당 한 번. 그 다음 역시 과환기는 주의하셔야 돼요. 마스크로 하든, 우리 전문기도 삭관돼 있든, 1번이든 2번이든, 마스크로 할 때 과환기를 하게 되면 백을 가슴이 올라올 정도만 짜야 되는데 너무 많이 짜게 되면은 공기가 폐가 아니라 식도를 통해서 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나중에 위팩만을 야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구토를 유발할 수 있고, 우리 전문기도 삭관돼 있을 때 그때 백을 뿍뿍 짜. 일단 3분의 1만 짜거든요. 3분의 1만 짜고, 이거는 가슴이 올라온 정도로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짜는데, 이때도 이제 왜 우리 상용화된 엠브백, 이 엠브백 볼륨이 한 1500에서 1700cc 정도 되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1회 홈량, 즉 타이달 볼륨이 500에서 600cc니까 3분의 1 정도 하면 1회 홈량이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이 마스크로 할 때 3분의 1만 짜면 공기가 전부 다 폐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1분은 마스크 사이에서 공기가 셀 것이고 1분은 식도를 통해 위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가슴이 올라올 정도 짜야 돼요. 이거는 한 반 이상은 짜야지 가슴이 올라올걸요. 근데 이 전문기도기 삭관되어 있을 때는 백 짜는 게 그대로 다 폐로 전달되니까 그때는 꼬집듯이 3분의 1만 짜고, 이때 과환기 뿍뿍 짜게 되면은, 과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과환기를 하는 건 백을 너무 많이 짜거나 자주 짜는 게 이제 과환기인데, 과환기를 하게 되면 인트라소라식 프레셔, 그러니까 흉곽에 있는 압력, 흉곽 내압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압력 때문에 베나카바를 압박을 합니다. 대정맥을 압박을 하게 되고, 대정맥이 압박을 받으니까 비너스 리턴, 피가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걸 방해받는 거예요. 당연히 나갈 피가 부족하겠죠. 카디아가 없이 떨어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생률이 떨어지겠죠. 마스크로 하든, 그다음 전문기도가 삭관되어 있든 간에 전부 다 과환기는 주의해야 돼요. 마스크로 할 때 백을 얼마나 짠다고요? 가슴이 올라올 정도로. 전문기도가 삭관되어 있을 때는 3분의 1만. 그래서 여러분 팀 리더가 전문기도가 삭관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이런 멘트를 해줘야 돼요. 이런 멘트를. 3분의 1만 짜라는 것도 포함해가지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도가 삭관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중간에 커넥터 연결해가지고 ETCO2를 모니터링합니다. 그러니까 ETCO2가 뭐라고 있어요? 호기말, 날숨 끝에 나오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수치화해서 측정한 거예요. 정상이 30에서 40인데 1m 머큐리인데, 그죠? 뭐야, 잘못 썼네. 1m 머큐리인데 정상이 몇이라고? 30에서 40인데 CPR 중에 10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죠. 경험상 가슴 압박 잘하면 한 13, 1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CPR 했을 때. 근데 환자가 로스크, 자발 순환이 회복되면 갑자기 확 오릅니다. 몸에 쌓여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갑자기 확 올라요. 그럼 그때 어떻게? CPR 중단하고 가슴 압박 중단하고 리듬 체크하고 QRS가 보이면은 이제 맥부 확인해보고 로스크 여부를 빨리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ETCO2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기관삭관이 잘 됐는지. 딱 기관삭관하고 딱 연결하면요, 우리 구멍은 둘 중에 하나였죠. 아까 뭐였어요? 구멍은 기도냐 식도냐죠. 식도로 삭관이 됐으면 어때요? 식도가 훨씬 더 우세해가지고 밑에 있고 우세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식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키채 모양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기관삭관이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관삭관 어떻게 확인하죠? 딱 해서 ETCO2 연결하면은 식도에서 우리 이산화탄소가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웨이브도 전혀 안 나오고 그냥 거의 제로에 가깝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잘못됐네?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가슴 압박 질. 아까 몇 이상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가슴 압박을 잘하게 되면은 10 이상 나옵니다. 10 이상. 13, 15 정도 나와요. 가슴 압박 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세 번째, 심폐소생술 중에 로스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스크, ROSC가 되면은 갑자기 확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로스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의하실 게, 우리 그 CPR 하다 보면요, 그 엑시도시스, 산증인 경우가 많거든요. 산증을 교정하기 위해서 뭘 쓰죠? 중탄산염, 그렇죠? 중탄산염 또는 HCO3, CO3를 투여하게 되는데, 이게 중화시키기 위해서 투여하는 거죠. HCO3를 투여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있는 수소이온과 결합해가지고 뭐가 돼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산증 교정할 때 중탄산염, HCO3를 투여하게 되면, 중탄산염을 투여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경험상 20에서 한 25 정도 일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첫 번째는 기관삭관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잘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가슴 압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세 번째는 ROSC 여부, 로스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로스크 때문에 갑자기 확 오르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산증 교정하기 위해서 HCO3, 즉 중탄산염을 투여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결합해가지고 CO2가 상승할 수 있다. 아주 높지는 않은데 한 경험상 20에서 25 정도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커즈 오브 어레스트 케어인데, 어레스트가 왜 발생했는지, 심장 정지가 왜 발생했는지, 그에 대한 원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죠. 그 안에, 그러니까 1, 2, 3, 4, 5 단계로 쭉 하고 있는데, 이 안에 가슴 압박 몇 번 했는데 딱 환자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아래는 필요 없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앞에서 끝나버리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적돼서 계속하고, BLS 계속하고, 2분마다 리듬 체크 계속하고, 4분마다 에피네프린 계속 주고, 전기도 삭관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인공호흡 계속 감시해야 되고. 그래도 로스크가 안 되면 이제 심장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빨리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5H, 5T가 합쳐서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는 교정을 해줘야지. 그래서 가역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교정을 해줘야지 환자가 돌아옵니다. 첫 번째, 하이포볼레미아, 저혈량증. 이거는 이제 뭐 피를 많이 토했거나 피를 많이 흘렸거나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면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그쪽 과다출혈 치료는 수혈, 응급수혈. 그 다음에 하이폭시아, 이건 저산소증. COPD 환자가 어때요? 뭐 또는 아스마 환자가 산소 포도가 떨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또는 기도폐쇄,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아까? 빠른 기관삭관. 그래서 보통 이제 네 번째인데 이게 3, 4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약물 치료에 앞서서. 그래도 리듬 체크가 중요하고 빨리 기관삭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응급수혈. 그 다음에 하이드로겐 이온, 그러니까 엑시도시스죠. 산증 있을 때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뭐 AKA나 DKA 환자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라든지
알코올성 케톤산증 또는 뭐 ABJ 봤더니 pH가 7.0 미만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는? 그렇죠. 아까 중탄산염 쓴다고. 이때 쓸 때 만약에 기반삭관 돼 있다고 하면은 어때요? 일시적으로 ETCO2 올라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하이퍼칼레미아. 하이포는 칼륨 농도가 낮은 거죠. 보통은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3.5에서 5.5가 노멀 레인지거든요. 3.5mg/L에서 5.5인데 이게 너무 낮으면은 채워줘야 돼. 칼륨을 이제 믹스해서 투여를 해줘야 되고 너무 높으면 어때? 한 7.8이다. 어떻게? 그럼 빼줘야겠지. 어떻게 빼줘요? 우리 인슐린 있습니다. 인슐린. RI 플러스 50% 덱스트론. 그러니까 RI가 레귤러 인슐린인데 레귤러 인슐린이니까 보통 인슐린처럼 들리지만 이게 속효성 인슐린이에요. 유일하게 IV로 쓸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심정지인데 서브큐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피하 주사로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IV로 줘야 되는데 RI를 그냥 쓰게 되면 저혈당이 빠지니까 5%도 아니고 10%도 아니고 50%짜리 포도당 100cc. 보통 RI는 10에서 20단위 믹스해서 줍니다. 잘 안 보이네. 그래서 고칼륨 혈증일 때 RI를 10에서 20단위를 50% DW 믹스해가지고 100cc에 믹스해서 투여를 하면 쭉 드리핑합니다. 쭉 드리핑하고 보통 15단위에 100cc 정도 50% 덱스트로 100cc 믹스해서 쭉 드리핑하는데 이게 인슐린이 세포 외액에 있는 세포 외액이 혈중이죠. 혈중에 있는 칼륨을 즉 포타슘이 칼륨이에요. 포타슘을 영어냐 독일어냐의 차이인데 그 포타슘을 셀 내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셀 내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혈중에 있는 칼륨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인슐린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쓸 수 있는 게 우리 막전이 나트륨 칼륨 펌프 있죠. 그 막전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이 칼슘 자체는 칼륨 농도를 떨어뜨리지는 않고 이 자체가 막전이를 안정화시켜가지고 부정맥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쓰는 거죠.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칼슘. 언제 쓴다고요? 네, 칼륨에 문제 있을 때. 근데 근본적으로 쓰는 건 RI, 레귤러 인슐린 10에서 20단위에다가 50% 덱스트로즈 100cc 믹스해가지고 쭉 드리핑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서미아, 저체온증 환자인데 사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 환자가 저체온으로 쓰러질 일은 거의 없겠죠. 뭐 겨울 주치자라든지 익수 상태로 발견된 사람들 겨울에 또는 뭐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들 병원에 왔더니 병원 밖 어디 뭐 주차장에 쓰러져 있었다 환자가 갔더니 이제 저체온 치료다. 그럼 어떻게 해요? 체온 올려줘야겠죠. 체온 올리려고 뭐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웜셀라인을 투입한다든지 셀라인 약간 데워가지고 아니면 그 웜셀라인을 가지고 뭐 폴리카테터 넣어서 방광을 세척을 한다든지 레빈 튜브 넣어가지고 위세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체온 올리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해볼 수 있다. 체온을 올려가지고 34도 이상에서 30분 CPR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으면 그때 사망 선언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병원 내에서 발생한 심정지에서는.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응급실에서는 옛날에 다뤄봤어요. 저체온 환자. 이런 거 있다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PT 풀마이 스롬보 엠볼리즘인데 뭐 폐색전증 장시간 침상 안정이라든지 뭐 장시간 비행기를 탔다든지 우리 이코노미 클래스 중흥이라고 하죠. 그 이코노미 클래스 그 좁은 데서 그 유럽 가면서 막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 타면서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오랫동안 누워있게 되면요. 적혈구가 침강되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블러드 클락, 피딱지가 형성이 되고 그 클락이 어때요? 그 클락이 피딱지가 이제 톡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리 비너스 리턴 베인 따라 쭉 가다가 대정맥으로 가서 대정맥이 우심방으로 가서 우심방이 우심실로 가고 우심실 수축하면 폐동맥으로 가죠. 폐동맥을 막은 게 바로 폐색전증입니다. 폐색전증. 이거 치료는 뭐예요? 그렇죠. 혈전용이죠. 혈전을 녹이는 약을 쓰는 거죠. ACS,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인데 급성 심근경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면서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다. 어떻게? 일단 이거는 PCI, 포큐타니어스 코로나리 아테리 인터벤션 그 팀이 있어요. 이 팀을 빨리 불러주는 겁니다. 이게 치료예요. 그 다음에 텐션 뉴모소락스.
긴장성 기흉인데 이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간 거죠. 기흉이 들어가는데 굉장히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텐션이 생길 정도로. 그래서 빨리 공기를 빼줘야 돼요. 왜 생기냐? 뭐 렁 바이옵시 하다가 또는 뭐 보통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렁 바이옵시나 뭐 C라인 시술 같은 거 하다가 치료는 뭐죠? 치료는 니들 디컴프레션, 그러니까 바늘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그 50cc인지로 16게이지 이상, 16게이지보다 더 두꺼운 16게이지보다 더 두꺼운 바늘을 넣어가지고 카테터 넣어서 이제 바늘은 제거하고 그 시리즈로 계속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그게 바늘 감압술. 니들 디컴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지를 해야 돼요. 그다음에 톡신, 뭐 수면제라든지 마약성 진통제, 농약 이런 것들을 과다 복용했을 때 그때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거기에 대한 안티도트, 해독제를 쓰는 거죠. 해독제. 수면제면 뭐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면 플로마제닐이라든지 마약성 진통제는 그에 따른 해독제를 빨리 쓰는 거죠. 빨리 찾아가지고 농약이 어떤 종류냐 빨리 알아가지고 그에 따른 해독제를 빨리 쓰는 게 치료입니다. 해독제. 그 다음에 탐폰, 카디악 탐폰인데 심장에 눌려 있는 거죠.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심장과 심낭 사이에 물이 차거나 뭐 피가 차가지고 심장을 압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빨리 초음파로 그런 상황이 확인돼 초음파로 확인을 해서 페디칼 이퓨전 그 삼출액 때문에 이게 심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는 PCC, 소라 센테시스를 빨리 해줘야 돼요. 카디악 센테시스를. 그래서 일단 바늘 넣어가지고 그 차 있는 물이나 피를 빨리 빼줘야 돼요. 이게 치료입니다. 이게 치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5가지 이 5H, 5T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5H, 5T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지시를 하셔야지 환자가 로스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커즈업 어레스트 케어인데 어레스트가 왜 발생했는지 처음에 그 강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리더한테 상황을 주거든요. 심정지 상황을 줘요. 그 상황 안에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빨리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파악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크 자발순환이 회복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치료를 지시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로스크가 자발순환 회복이 될 거예요. 강사님이 로스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첫 번째 할 거는 바이탈 사인하고 산소 포화도 측정합니다. 첫 번째 바이탈 산소 포화도. 산소 포화도는 잘못됐네요. 산소 포화도 94에서 98% 타겟으로 하는 거죠. 타겟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혈력각조 유지로 혈압 이제 100 이상. 심장은 뛰긴 뛰고 백박은 만져지긴 하는데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혈력각조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헤모다이나믹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일단 PP를 잘 보고 혈압이 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수축혈압 100 이상, SBP 100 이상 또는 MAP가 평균 동맥압이 65 이상. 이게 타겟은. 그 다음에 동맥혈 가스 분석에서 우리 ABGA 상에 PCO2가 35에서 45, ETCO2는 30에서 40.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유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리 11리드 ECG. 12리드 심전도를 빨리 촬영합니다. 심전도. 그 이유가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원인의 59에서 70%가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그건지 아닌지 빨리 확인해야 되니까 빨리 11리드 ECG 확인합니다. 11리드 ECG 확인했더니 ST 엘리베이션, 그 ST 분절이 상승돼 있다. 그럼 빨리 화상동맥 주영술을 통해서 PCI를 해줘야지. PCI를. 아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구두 지시에 반응이 있는지. 환자 이제 인투베이션 돼 있으니까 기관사관 돼 있으니까 말은 못 하겠죠. 환자분 눈 떠보세요. 눈. 환자분 제 손 잡아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구두 지시에 반응이 있으면은 어떻게 빨리 중환자실 올려가지고 신경학적 예후를 측정하게 되고 이제 뭐 심정지휘 통합 치료를 하면 돼요. 심정이 왜 발생했는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 치료 같은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구두 지시에 반응이 있다는 거는 환자 브레인 데미지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심정지 전 단계로 멀쩡하게 돌아갔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이유가 좋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구두 지시에 반응이 없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있어야지 깨거든요.
그래서 구두 지시에 반응이 없으면 오베이 커맨드가 안 되면은 이제 TTM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하는 거죠. 이걸 보통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 빨리 중환자실로 옮기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하학적 예후 측정을 합니다. 신기하학적 예후 측정이라는 게 뭐냐면 브레인 데미지가 얼마나 있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보통은 MRI나 뇌파, EEG, 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신기하학적 예후를 측정합니다. 언제 하느냐? 언제 하냐면 보통은 ROC 되고 나서 5일 경과 또는 이 TTM 끝나고 3일 경과 이 둘 중에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일단 환자가 로스크가 되면은 이쯤에 시작하겠죠. 레피드하게 쭉 쿨링을 시킵니다. 쭉 쿨링을 시키고 목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32에서 36도 사이. 보통은 33도로 많이 합니다. 둘 중에 32도랑 36도랑 비교한 연구에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 딱 정하시면 돼요. 또 몇 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쭉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런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큰 패드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체스트랑 등이랑 양쪽 허벅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 패드에 또 이렇게 기계 연결되어 있고 이 기계에 증류수가 6에서 7리터가 들어가요. 이 증류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때요? 환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럼 이 기계가 환자 체온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에소파거스, 우리 여러분 레빈 튜브 있죠, 레빈 튜브. 이게 비슷한 건데 이거 이제 와이어가 달려 있는 그 튜브 코에다 쭉 집어넣는 거예요. 한 15에서 20cc 정도 넣으면은 에소파거스 식도에 딱 심장 옆에 위치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기계랑 연결하는 거예요. 이 기계가 실시간으로 환자 체온을 확인하면서 쭉 이제 일정하게 이제 물 온도를 통해서 환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4시간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나면은 바로 떼버리면 열이 또 펄펄 끓으니까 또 서서히 리오밍을 시켜줍니다. 서서히 리오밍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일정한 노모섬이야. 열이 없는 상태로 좀 일정하게 유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통 시작하는데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동의서도 받고 막 CT도 찍고 해야 되니까 걸리고 24시간 유지하고 서서히 유지하는데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딱 여기 정상 체온 도달하는데 보통 이틀 걸려요. 2일 걸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3일 경과한 뒤에 어때요? 신경학적 예후를 측정하는 거예요. MRI나 EEG, 뇌파 검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때부터 5일 뒤. 그러니까 어때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이게 이틀 더하기 3일이나 여기서부터 5일이나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신경학적 예후는 뇌파, MRI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우리 환자가 의식이 없다는 거는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브레인 데미지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그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이포살라무스 시상하부에 있는데 시상하부가 손상받았다는 얘기죠. 시상하부가 손상받게 되면 열 조절이 안 되니까 열이 펄펄펄 끓어요. 열이 펄펄펄 끓고 브레인이 녹아버립니다. 또 열이 많이 올라가면은 어때요? 그 기초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낮은 상태로 또는 정상 상태로 일정하게 24시간 이상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목표 체온 유지 치료입니다. 이런 목표 체온 유지 치료를 했던 그룹과 하지 않았던 그룹을 두 개 이제 비교한 연구에서 TTM을 했던 그룹에서 신기하학적 예후가 좋더라 이런 정보들이 많이 발표되면서 이건 필수예요. 필수. 요즘에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로스크 되고 나서 5일 뒤에 평가하든가 아니면은 TTM 끝나고 정상 체온까지 올린 다음에 3일 뒤에 평가하든가 이걸 통해 가지고 뇌파나 MRI를 통해서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걸 예측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트로이카라고 여러 평가지예요. 평가지. 술기 평가지인데 총 15가지 항목이고 각각 2점씩 배점되어 있습니다. 2점씩. 완벽하게 하면 2점, 전혀 안 하면 0점. 약간 실수를 했다. 1점 감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30점 만점이고 26점 이상 합격. 26점 이상 합격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봐야 돼요. 나중에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지 잘 보고 일단 교육에 오시면은 이것들에 대한 저희가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이 끝나게 되면은 두 가지 평가 있어요. 두 가지 평가. 하나는 필기시험, 하나는 술기평가인데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총 25문제고 21문제 이상 맞아 합격입니다. 21문제 이상. 여러분 귀한 시간 내서 칼스 교육 과정에 오셨으니까 꼭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술기평가 같은 경우는 그 각각의 개별 술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팀 리더로서 팀을 잘 이끄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잘 이끄는지를. 그래서 팀 리더가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가슴 압박 지지를 하고 가슴 압박이 좀 부족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리듬 체크. 리듬 확인해가지고 샤커블 리듬인지 넌 샤커블 리듬인지 맥박 확인할지 말지 그에 따른 평가를 잘 해가지고 지지를 하는지라는 항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약물 에피네프린을 몇 분마다 줄 건지 몇 미리를 몇 분마다 줄 건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전문기도기 확보. 전문기도 확보됐으면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 방법이 달라지죠. 가슴 압박 중단 없이 인공을 하면 되고 1초에 걸쳐 짜면 되고 짜는 양은 3분의 1만. 몇 초에 한 번? 6초에 한 번. 분당 10번. 가슴 압박 10번도 한 번씩 짜면 돼요. 내가 6초가 흘렀는지 어때요? 분당 10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가슴 압박 10번도 한 번씩 짜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로스크가 안 되면은 신병지가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서머라이징하고 리이벨루에이션 그러니까 재평가 요약하고 재평가하는 거죠. 프롬 더 탑에서 다시 고민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체크리스트 5번하고 8번을 같이 가면 됩니다. 서머라이징 리이벨루에이션 그 다음에 8번 이제 원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야지 로스크가 되는 거예요. ROSC가 딱 ROSC 딱 2분 또 지났습니다. 리듬 체크하겠습니다. 딱 봤더니 QRS가 보이면은 맥박 확인하고 맥박이 느껴지면은 ROS 되었습니다. 팀원들한테 알려주고 로스크 되고 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바이탈 사인 산소 포화도. 왜? 이거 한 이유가 심장은 뛰고 있고 맥박은 느껴지지만 그 혈압이 낮은 경우가 많아요. 산소 포화도 낮은 경우가 많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낮으면 이제 승합체 써야 되니까. 두 번째 뭐 한다고요? 11일 이시지. 갑작스러운 심장정지 원인의 59에서 70%가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건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식 확인.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두 지시에 반응이 있는지, 즉 오베이 커맨드가 되는지. 환자분 눈 떠보세요. 제 손 잡아보세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눈 뜨고 손 딱 잡고 하면은 브레인 데미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예후가 좋겠다 기대할 수 있고 그게 없다면은 이제 TTM을 하는 TTM. 몇 도로? 몇 시간? 그렇죠. 33도로, 34도로, 또는 36도로 24시간 이상 유지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IC 어레인지 해주시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면 과정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